장이 안 좋아진 것 때문에 오히려 암이 악화가 된다고 봐야 돼요. 장 문제를 체크를 꼭 해요. 장이 어떤가? 구독자분이 댓글에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이은국 씨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안녕하세요. 유방암 3차 항암 치료를 했어요. 뭘 먹기만 하면 화장실을 가네요. 왜 그런 건가요? 이거는 항암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항암제는 어떤 장 출혈을 만들거든요. 우리가 항암제 작용이 빨리 크는 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암세포가 빨리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럭무럭 커버리죠. 그러면 우리 정상 세포 중에서도 빨리 크는 것들이 있어요. 큰다기보다도 세포가 빨리 소모가 돼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게 우리 보면은 특히 장 점막이에요. 점막 세포는 일반적인 우리 피부 세포는 보통 수명이 한 달이거든요. 이제 피부 세포는 별로 그렇게 공격을 안 받죠. 근데 장 세포는요, 며칠 아니면은 뭐 하루 만에도 바뀔 수 있는 세포들이에요. 하루 만에 소모되고 또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자주 만드는 세포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입안에서 잘생긴 구내염, 구내염도 점막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식도염, 위염, 그 다음에 장염, 이런 부분들이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것은 대장을 자극을 많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설사가 많이 심하게, 너무 심하게 난다든가 아니면 어떤 혈변이 나온다든가 이럴 때는 관리를 좀 해줘야 되죠. 변을 자주 볼 때 무조건 약만 가지고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점막이 파괴가 되기도 하지만 자극이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친 음식 특히 이런 경우는 주의해야 되고 생으로 된 음식보다는 익힌 음식을 가능한 한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 같은 걸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하시면 항암을 하는 동안에 잘 이겨낼 수 있을 거고 항암 끝나고 나면 이런 증상은 없어집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장이 이렇게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 상황에서는 사실은 채소류가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항상 채소류가 좋고 식이섬유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화장실을 자주 가게 하는 상황은 우리가 식이섬유가 변량을 늘리는 거잖아요. 늘리다 보니까 장이 민감하단 말이에요. 조금만 자극해도 막 경련이 오는 거예요. 장이 빨리빨리 움직여. 그러면 식이섬유가 그런 현상으로 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식이섬유를 조금 줄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식이섬유가 적은 채식계통에 이런 부분 저는 이제 콩 같은 게 좋으리라고 봐요. 콩 같은 걸 특히 발효한 거. 그러면 콩 발효한 게 뭐예요? 된장 또 아니면은 청국장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잘 먹기가 어렵다 할 때는 이때 이제 육류를 조금 하는 것도 이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개 육류는 생선 종류를 좀 먹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생선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사이즈가 적은 생선들을 좀 같이 하면은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첫째 기준이 뭐냐면요. 거친 음식을 많이 안 해야 된다. 거친 음식. 그 다음에 자극성 있는 것을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유방암 환자라면 어떤 음식을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 유방암 환자들한테 좋은 음식은 딱 국한해가지고 어떤 음식이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대부분의 이제 암에 좋은 음식들은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모든 암에 다 좋다고 봐요.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채식 이야기하고 미네랄이 많은 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육류 같은 것을 줄이고 뭐도 하지만 유방암만 이렇게 본다면은 유방암에는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유방암에는 특히 육식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몬하고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호르몬은 육식에는 호르몬들이 채식에 비해서 많거든요. 그래서 육식을 많이 먹을 때 유방암에 대한 원인도 바로 비만이잖아요. 그 육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유방암이 잘 걸리거든요.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유방암은 특히 기름기 있는 거라든지 지방이 많은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그 다음에 비만을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때요? 칼로리가 많은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유방암에서 저는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알코올이라고 봐요. 알코올이 예전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부각이 많이 안 됐는데 요즘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술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술을 하면 되게 젊은 층 여성들이 많이 해요. 알코올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유방암의 원인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알코올이 어느 정도까지냐? 사실 일주일에 한 잔도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 말은 아예 먹지 말라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력이 있다, 유방암. 뭐 어머니라든지 형제간들 중에서 누가 유방암이 있다. 이런 경우. 또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사촌, 혈연하고 관계돼서 유방암이 있다. 또 아니면 꼭 유방암은 아니라도 가족 중에 암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알코올을 좀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우리가 종합검진을 하잖아요. 종합검진을 하는데 본인이 치밀 유방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가능한 한 알코올을 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족력 중에서 있는데 가족들 중에서 브라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양성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특히 알코올을, 술을 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한테는 일단은 지방이 많은 부분들을 좀 줄이고, 비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알코올을 금해야 되고, 담배도 약간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도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암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담배도 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가 어려운 암 환자는 어떻게 식사를 하면 좋을까요? 암 환자분들이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고 위가 안 좋거나 이러실 경우에 제일 문제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문제지만 장이 나빠져요. 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장이 안 좋아진 것 때문에 오히려 암이 악화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화 문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화가 안 됐을 때 장이 엉망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장이 엉망이 되면 장 점막 손상을 받고, 그리 되면 우리 면역세포들의 암에 공격해야 면역세포들이 장으로 가서 장을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암에 대한 면역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암이 성장하는데 오히려 도와주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항상 하는 게 장 문제를 체크를 꼭 해요. 장이 어떤가?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거, 소화 문제가 있어요. 소화 문제는 특히 이제 나이 들어서 암에 걸린 분들은 되게 유산이 떨어지거든요. 유산이 적어지기 때문에 세균 같은 것을 잘 죽이지를 못하고, 또 음식이 불완전하게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 음식이 작은 창자나 대장에 갔을 때 우리 몸 안에 아주 유해균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되고, 유해균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면 유해한 대사산물들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소화가 안 돼서 잘 못 먹으면 우리 영양에 관한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고 면역에 관한 부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치료를 해야죠. 치료를 하되, 우리가 단순히 요즘에 치료하는 것은 되게 보면 제산제를 많이 써요. 제산제는 오히려 더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산을 떨쳐가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유산을 줄여서 유산이 이 상처에 자극을 주면 우리가 바깥에서 통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산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자면 결과적으로는 장은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너무 약에 제산제만 가지고 여기에 의존할 게 아니고 음식을 조절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부드러운 음식, 위에는 자극성 있는 음식이 훨씬 안 좋습니다. 짜고 맵고 뭐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그 다음에 거친 음식, 그 다음에 탄산 음료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 음식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위를 좋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 가지고 안 된다, 이리 했을 때는 최소한의 약을 가지고, 일단은 위를 도포해주는 우리가 알마겔이라든지 마그네슘이나 아니면 알루미늄 제재로 해서 위를 보호해주는 작용을 하는 약으로 먼저 써보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안티히스타민이라는 약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된다 했을 때는 PPI라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 해가지고 강력한 그런 약이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쓴다든지, 또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약들을 조합을 해서 쓴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식사 방법들을 이제 또 해줘. 너무 과식을 한꺼번에 먹게 되면 위가 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쪼개서 먹는다, 여러 차례 나눠서 먹기도 할 수. 저녁에 이렇게 식사하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루 중에서 유산이 가장 많이 나올 때 음식을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 됐을 때는 나와 있는 어쨌든 유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하고 희석을 시켜버리는 이런 방법들. 그래서 우리가 꼭 약을 쓰지 않고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